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단원의 두 번째 서사갈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제시되어 있는 종탑 아래에서라는 소설을 통해서 서사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첫 번째, 그 교과서의 150쪽에 보시면, 이거 보여요? 애기들 보이죠? 철모 쓰고 있는 모습. 딱 봐도 이제 전쟁 얘기라는 게 드러나지, 그치? 거기 뒷장 넘기시면, 소설의 기본 핵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핵심 정리.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거기다 쓰세요. 갈래는 현대소설, 그리고 단편소설, 그 다음에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 아시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그런 구성. 그래서 현대소설, 단편소설, 액자소설. 보이죠? 그 위에 간단한 줄거리 보시면 전쟁 충격 때문에 눈이 멀게 된 소녀와 그 소녀를 되게 연민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소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액자식 구성의 액자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 사실적, 상징적, 그리고 향토적. 사실적, 상징적, 향토적.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한국전쟁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전북 익산 시내, 전북 익산의 시내. 그 다음에 주제합니다. 주제. 사랑과 연민을 통한, 공감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사랑과 연민 혹은 공감을 통한 전쟁의 상처 치유. 특징은 총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특징 1, 전쟁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서 전쟁의 참혹함 제시.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 전쟁의 참혹함을 제시했다. 세 번째, 구체적 지명과 사투리 사용. 구체적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해서 작품의 사실성을 높임. 네 번째, 백마 이야기를 제시해서 작중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 백마 이야기 제시해서 작중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 여기 나오는 나가 최고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고요. 겉에 있는 외부 이야기는 환갑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사람들,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나가 소년, 최고노의 어린 시절이고, 그리고 이 소녀가 명은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자,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교의 운동장에 모여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돌아가며 옛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자, 마지막 순서로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최고노. 이 사람이 나야, 나. 자, 나서서 어린 시절에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외부 이야기죠. 외부 이야기. 그래서 우리 외화라고도 해요. 외화.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 시작. 발단 첫 번째. 내부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리. 자, 내가 그 계집애를 맨 처음 본 것은 봄볕이 단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래 햇빛이 잘 들고 밝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어. 자, 아침에 등교하면서, 여기서부터 묶어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굣길의 일부러 내 거리 하나를 더 지나서 먼 길을 애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게 뭔 짓이야. 자, 거기 체크해서 씁니다. 나가 소녀를 만나는 사건의 흐름에 개연성 부여. 개연성이라는 말 아시죠? 있을 법한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 나가 소녀를 만나는 사건의 흐름에 개연성을 부여함. 원래 글로 안 와야 되는데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이제 겪게 되는 거지.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 시청 담벼락을 또 묶어요.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는데 벽보에는요 최근의 전쟁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을 자 주먹덩이만한 불끈시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요즘처럼 막 뉴스로 막 보여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치. 자 거기다 쓰세요.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그걸 묶어서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내면화되고 있음을 제시.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내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도하, 강을 건넜다는 뜻이야. 압록강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점점점, 뭐 이런 거. 자,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어요. 자, 만세주장, 주장이라는 거는 술 만드는 집, 술 도매하는 집, 만세주장 고두밥, 왜 밥 같은 거를 이제 삭혀서 만드는 거잖아, 곡식을. 자, 그래서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 배고프니까 그런 거 이제 훔쳐먹고 다니는 거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의 전황에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충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혹 몇 사단, 자,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한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단 말 알죠? 무찔러 죽였다, 멸망했다, 뭐 이런 뜻이야. 무슨 고지 전투에서는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했다, 없어지게 만들었다, 무너뜨렸다, 뭐 이런 의미야. 뭐 섬멸했다, 괴멸했다, 되게 강한 단어들이죠. 자, 이렇게 했다는 등등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벽보들이요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 일사후퇴라는 말 보이죠?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또 묶어요. 일사후퇴를 거쳐서 전쟁은 처음 시작됐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서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서 묶으시고 여기다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 됐죠? 그 다음 또 뒤에 묶어서 빼앗아서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북계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당최 도무지 영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 벽보로 붙인 내용이 이기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죠? 거기다 쓰세요. 승전 소식만 전하는 편파적인 내용. 했어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 옆에 화살표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좌우익의 대립이 좌익과 우익. 그래서 북한, 남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이 진행되면서 좌우익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38선 이남에는 38선 남쪽 38선 이남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에 반하는 이해되죠?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음을 제시. 낡은 양봉 차림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그런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어서 벽보를 읽고 있는 중이었어. 자, 나는 거기서부터 묶어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레 대답했어. 그럼 괴멸은 또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 아저씨가 잠시 뜸을 들이더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때려잡는 거라고 일러주었어. 여기까지. 같은 민족인데, 그치? 그래서 선멸, 괴멸 이런 단어들이 아주 강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쓰세요. 거기 묶어서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나는. 이 어린아이인 나도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단어를 익숙해져서 그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쟁이라는 상황 되게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임을 이제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들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여기서부터 또 묶어요.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내면서 쥐방울만한 녀석이, 조그만 놈이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묻느냐.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사정없이 윽박지르는 거, 혼내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묶으셔서 쓰세요. 냉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일상, 전쟁의 실상을 다시 냉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실상을 어린 아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그치. 자, 거기 냉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실상을 어린 아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근데 그런 아버지를 나는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의 불만이 있는 거지, 그치? 아버지에 대한 불만 제시. 아버지에 대한 불만 제시.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 제시.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까지 발단 첫 번째고요. 자, 거기 나가 시청 앞을 지나면서 전쟁 관련 정보를 접함. 관련 정보를 접함.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전북 익산 부분인데 얘는 아무래도 전선이 좀 머니까 당연히 이제 후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후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오진 않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듣는 거지, 그치? 예, 되셨어요? 자, 그래서 발단 첫 번째 거기다 씁니다. 자, 나가 시청 앞을 지나면서 전쟁 관련 정보를 접함. 하셨죠? 자,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발단 두 번째. 발단 2 시작.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어요. 익산군청 체크하시고 구체적 지명 활용한 거죠? 거기다 씁니다. 구체적 지명 사용, 작품의 사실성을 높임. 구체적 지명 사용, 작품의 사실성 높임. 자, 그 다음 나는 여기서부터 묶어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어. 그 다음 차례가 익산군수 관사이기 때문에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계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는 철책이 쳐져 있고요.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힘껏 달리면서 따발총 같은 따발총은요, 그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사용하던, 북한군이 사용하던 총이 이름을 따발총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유한, 반영한 그런 비유라고도 볼 수 있죠. 따발총 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 거기만 따로 줄쳐서. 자, 거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비유. 됐죠? 따발총 같이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그 묶은 부분. 내가 장난이 많죠? 자, 나의 장난스러운 행동. 했어요? 그 다음. 자,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 갑자기 손놀림이 멈칫했어요. 뭔가 있는 거지.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휑하니 드러나 보이던 그런 정원에서 인기척이 난 거야. 자, 거기 부분 묶어볼래요? 며칠 전까지만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 잔디밭만 있었는데 인기척이 났어. 자, 거기다 써요. 새로운 사건 암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새로운 사건 암시. 자, 나하고 동갑 또래로 보이는 계집애야. 전쟁 때인데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쟁 중인데.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그 다음 줄치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쾌상야릇 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며. 뭔지 알겠죠? 거기다 줄쳐서 씁니다.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암시.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하얀 공을 도로로 굴리면서 말했어요. 나비야. 자,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구르기를 멈췄어.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어.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폈어. 그때였어.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손 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날라왔어. 나비가 누군 거야? 고양이 얘기한 거네, 그치?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 얘 누구니? 이게 나지, 나. 거기. 나.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질을 멈췄어요.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봤어.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아이라고 단정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서울애기들은 여기서부터 서울애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어.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 날아다니는 진짜 베개 나비는 대간절 무슨 이름을 불러 옳단 말이야. 서울애들 안 좋게 생각해. 서울애들 싫어해. 자, 묶어서 씁니다. 시골 소년인 서술자가 서울 아이들에게 갖는 부정적 시각 그리고 우월감 제시. 멍청이들 막 이러면서 자, 시골 소년인 서술자가 서울 아이들에게 갖는 부정적 시각과 우월감 제시. 자,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는 걸 알아챈 거죠. 인기척을 느낀 소녀의 말이야.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면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닮아거렸어요. 계집의 행동을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 자, 계집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 거기 제때제때 그림이야.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왜? 이유는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다 쓰세요.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됐나요? 이 상황이 그림으로 쫙 보이죠? 자, 그러면서 아이가 다시 거기 누구라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불안하니까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어서 불안한 거지, 그치? 거기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함을 암시. 했나요? 자, 그리고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았어. 나도 놀란 거지, 그치? 얘가 앞을 못 보니까 놀란 거야. 그러면서 뭐래냐? 당달봉사다라고 해. 당달봉사라는 눈은 멀쩡해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당달봉사라고 얘기해. 자,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어.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란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자, 거기 나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으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이도록 만들었어.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여자애가 보고 싶었어. 이 말이네, 그치?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소녀에 대한 호기심, 놀라움. 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단 2 됐죠? 발단 2 하고 거기다 쓰세요. 나가 발단 2 관사정원에서 처음 본 소녀가 눈뜬 장님임을 알고 놀라 다른 박질 도망갔다는 얘기야. 발단 2 나가 관사정원에서 처음 본 소녀가 눈뜬 장님임을 알고 놀라 다른 박질침 요 정도 정리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 시작입니다. 전개 첫 번째. 이틀날 나는 학교가 파기 무섭게 곧장 익산군수 관사로 달려갔어요. 왜? 궁금한 거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소녀에 대한 나의 호기심, 강한 호기심을 행동으로 표현.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자,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지. 거기 묶어서 쓰세요. 소녀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이유를 깨달음. 몇 발짝 조심스럽게 걷다가는 공을 잔디밭 위로 도루루 굴렸어. 나비야. 아마도 철책 넘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비란 놈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어.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난 지점에 거의 정확하게 멎어 있어요.
뭐야, 데자뷰야?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나는 통탕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서 공을 집어들었어.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서 던져줬어. 오, 적극적이야. 그치? 자, 거기. 나의 적극적인 행동. 나의 적극적인 행동. 공이 발치 가까이에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어. 누가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기 누구? 사람이요. 뭐야? 서울말 쓰는 애, 사투리 쓰는 애. 이해되죠? 아, 어제 바로 그 애. 왜인 거 어떻게 알아? 자, 거기 묶어서 씁니다. 거기 묶어서. 소녀와 나의 최초의 대화. 소녀와 나의 최초의 대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 서울말 쓰는 소녀. 그치? 서울말 쓰는 소녀, 그 다음에 사투리, 지역 사투리, 지방 사투리 쓰는 나. 서로 대비되죠. 됐어요? 소녀와 나의 최초의 대화고요. 서울말 쓰는 소녀, 그 다음 사투리 쓰는 나의 대비. 됐죠?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어요. 완전 신기해. 뿐만이 아니었어. 뭐라 하냐? 난 너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눈 보이는 거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소녀도 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라는 거지. 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거의 다 써요. 나에 대한 소녀의 호기심. 나에 대한 소녀의 호기심. 첫 번째는 서로 도망가고 서로 관찰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완전 적극적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마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 쑤셨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시군요. 그쵸? 거기.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 쑤셨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됐죠? 외모에 대한 열등감.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 양팔을 여기서부터 묶어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느라고 철제까지 다다르는데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듯다. 나를 의식한 행동인 거죠. 거기 묶어서 써요. 나를 의식해서 정상인처럼 걸으려고 노력하는 소녀의 태도. 나를 의식해서 정상인처럼 정상인? 나를 의식해서 정상인 것처럼 걸으려고 하는 소녀의 태도. 됐죠?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자,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하마터면 실토정할 뻔, 하마터면 진짜 얘기할 뻔했어. 막 이런 얘기야.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대곤 했다. 귀여워. 그치? 묶어서 쓰세요. 솔직하고 순수한 나의 성격 제시. 솔직하고 순수한 나의 성격 제시. 자, 그 다음 너가 아버지가 사투리죠. 너가 아버지가 군수냐? 군수 딸. 거기 묶으시고. 자, 소녀가 군청 관사에서 살고 있는 것을 통한 추측. 소녀가 군청 관사에 살고 있는 것을 통한 추측.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네가 익산군수 딸이냔 말이여. 익산군수가 뭔데? 자, 그랬더니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내기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무지렁 멍청이들. 뭔지 알죠? 여기서부터 묶어요. 그래서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는 서울내기 멍청해. 서울내기들한테는요, 잠자리면 무조건 다 그냥 잠자리에 지나지 않다. 잠자리를 구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야.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왜 이렇게 많아?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등등 나열해놨어. 열거 알지?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벅구들이었다. 멍청이들, 바보들이었다. 대단한데 이 시골 아이의 자부심 거기 묶어서 쓰세요. 서울내기의 어리석음, 무식함을 비웃음. 했나요? 서울내기의 어리석음, 무식함을 비웃음 하고 화살표. 나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 나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 자, 그랬더니 나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어조로 중얼거렸어.
자, 그랬더니 어찌다가 그렇고럼 당달봉사가 되어 부렸다니. 아유, 직접적으로 대놓고 묻죠. 눈이 왜 그래? 뭐 이런 거잖아. 그걸 묶어서 소녀가 시력을 잃게 된 이유를 물음. 소녀가 시력을 잃게 된 이유를 물음.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간밤부터 줄곧 품어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어.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대가 벌 수가 없네. 또 무시하죠.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관사 쪽을 살펴봤는데, 자, 넘어가기 전에 거기 옆에 날개 문제 중에 보시면 나가 사투리를 쓰는 사투리 이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이죠. 지역 사투리 방언 사용했을 때의 효과예요. 거기다 쓰세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나의 순박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친근감 제시. 첫 번째, 나의 순박한 성격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친근감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전북익산이라는 공간적 배경 제시. 전북익산이라는 공간적 배경 제시. 사실감과 현장감이 더 세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문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기 줄 치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소녀, 아까 외가 따라왔다 그랬잖아. 할머니겠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소녀의 외할머니가 나를 경계. 놀릴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그치? 소녀의 외할머니가 나를 경계. 했죠?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 도망가요. 자, 그때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 얘는 놀고 싶은 거야. 그치? 여기 묶으시고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소녀의 심리 짐작. 자, 다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소녀의 심리 짐작. 됐죠? 자, 그게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진둥한둥 막 급하게 서둘러서 주랭랑을 놓았다 도망갔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전개 1 씁니다. 전개 1. 나가 소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주랭랑을 침 도망감. 됐죠? 나가 소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주랭랑을 침. 됐죠? 자, 이튿날은 여기서부터는 전개 두 번째. 자, 이튿날은 군수관상은 제 얼씬도 안 했어요. 그 짓한 날도 마찬가지였어.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에 회가 전혀 동하지 않다. 회가 동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원래 회충이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구미가 당기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회가 동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이틀 동안 만세주장 요거 지혜밥을 봐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이거는 그만큼 난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치? 소녀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표현한 거죠. 거의 묶어서 쓰세요. 나의 심리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 나의 심리적 갈등 간접적으로 표현. 아, 가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나의 심리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화살표. 소녀에 대한 관심. 서울 계집애의 그 새하얀 낙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애가 얼굴이 하였나봐. 그 얼굴이 보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도 재미를 못 붙여서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도 부실해졌다. 아, 가뜩이나 재미없는 학교가 더 재미없어졌어. 뭐 이런 의미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 줄거리 봅니다. 군수관세에서 주랭랑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3일을 못 참고 다시 갔어. 자, 그때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자, 명은이 외할머니랑 이제 대화를 합니다. 명은이 외할머니는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까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 꺼내지 말아달라라고 당부, 부탁하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근데 중간에 얘가 왜 눈이 멀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상황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2 부분 해서 여기까지 끊고 전개 2 하고 정리합니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에게 명은이에 대해서 알려줌. 됐죠?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에게 명은이에 대해서 알려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전개 3번째 시작합니다.
자,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때문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가 이름이 딸고만이야. 그래서 딸고만이는 거기다 쓰세요. 딸을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딸을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참 사람 이름을 그치. 딸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로 향했다. 주일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예배 도중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 그 다음부터 묶어요. 이북, 북한 얘기하는 거죠. 이북 피라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마음이지. 거기다 쓰세요. 반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반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됐죠?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 심심풀이로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자, 이제 나의 죄는 뭐냐? 명은이를 만난 후에는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명은이한테 이 말 한 거를 반성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명은이에게 했던 말 반성. 명은이에게 했던 말 반성. 하셨어요? 그 다음. 자,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여기서부터 묶어요.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강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어요.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어.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안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대상은 아님을,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예, 딱 봐도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고 충격으로 눈을 못 보게 된 아이한테 전쟁 얘기를 왜 해준다는 거야. 아이가 생각이 모지라. 그치? 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거기에다가 쓰세요. 자, 나가 전쟁의 상처를 지닌 명은과 갈등을 빚을 것을 암시.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주는 거는 전황에 대한, 전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인 거야. 모질하다, 그치? 거기다 써라. 나가 전쟁의 상처를 지닌 명은과 갈등을 빚을 것을 암시. 갈등 빚을 것 암시. 했어요?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용 관문이 빠끔히 열렸어요.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어. 난 난생 처음 익산군수 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놨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지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고요.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야옹소리와 함께 등급 책상 위로 뛰어오르며 경계 눈초리를 보내고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어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야. 자,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뻤어. 좋아하네, 그치? 좋아하니까 이뻐 보이지 뭐, 그치? 거기다 쓰세요. 명은에 대한 나의 호감.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어요. 순박하죠. 아유 착해라, 그치? 자, 여기 체크합니다. 괜스레 희죽희죽 웃어. 자, 나의 순박한 성격, 순수한 성격. 좋아하는 거 보고 실실실 웃는 거잖아, 그치? 순수한 순박한 성격.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서 머리를 움직거렸어.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듬뿍 담긴, 전쟁 중에, 그치?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놨어요.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나의 선물 보따리. 그게 뭐겠어? 그치? 전쟁 얘기죠. 거기다 쓰세요. 최근 전황에 대한 소식. 자, 그것을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직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먼저 정했고요.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해군 1군단을 포위해서 1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 숨차게 전했어요. 엄청 전쟁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아주 신나게, 그것도 막 실감나게.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명은에게 신명나게 전쟁 소식을 전함. 명은에게 신명나게 전쟁 소식을 전함 하고 화살표. 명은이 외할머니가 말한 금기사항을 어김. 난 혼자 신나서 막 흥분해서 막 이해됐죠? 명은이 외할머니가 말한 금기사항을 어김. 자, 그러면서 또 아는 척도 해요. 명은이 너 선멸이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다.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레졌다. 충격받은 거죠. 거기다 쓰세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음. 자, 그 다음부터도 다시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나는 더욱더 신나서 고무라졌다. 더욱 열중해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나 오해하신 거죠? 거기다 쓰세요. 명은의 반응에 대한 나의 오해. 명은의 반응에 대한 나의 오해. 내친 김에 나는 미군 구군단이요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이야기까지 다 들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이제 명은이가 과자 안 먹니? 뭐시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듣기 싫단 얘기죠. 명은이는 헬쓱하게 피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며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습니다. 안 좋아요, 마음이. 그쵸? 거기다 쓰세요. 명은의 외양묘사. 명은의 외양묘사 쓰시고 화살표 땡땡. 불편한 심기, 내면의 갈등 제시. 불편한 심기, 불편한 심리, 그리고 내면 갈등 제시.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어요. 자,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 없이 쟁반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내며 막 집어넣기 시작을 했다니 눈치가 참 없네요. 그쵸? 자, 거기다가 씁니다. 나는 명은의 심리 상태를 눈치채지 못함. 명은의 심리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나.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러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서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어. 나를 피해 정원 수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득이에 아주 만족해서 득이에 찬 목소리로 그날 치의 선물을 또 전합니다. 아이 놈새끼. 자, 영국군 29연대 글로스터 대대가 60시간의 사투 끝에 종군권을 무찌르고 적성구지를 사수했디야. 이거 해서 안 되는 전쟁 얘기죠. 거기다 쓰세요. 명은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 이야기. 명은이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 이야기.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의 내용을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자,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며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명은의 내면적 갈등을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 명은이의 내면적 갈등을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 자, 근데 또 이 멍청이는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또 일종의 감동의 표시를 받아들입니다. 멍청이. 맞습니다. 나의 오해.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며 진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차고 대승을 거두었자. 그때 무슨 소리 좀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명은이의 쇠꼬챙이 같은 그런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돌고래 소리가 난 거겠지. 그치? 잔디밭에 퍼덕거리고 앉았다. 이거 충격받은 거야. 그치? 이 부분. 꺼져! 싫어! 이렇게 욕한 거지. 응.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명은이의 거부. 거기다 체크합니다. 명은이가 거부 의사. 명은이의 거부 의사. 하지마! 명은이의 거부 의사를 직접 제시. 명은이의 거부 의사를 직접 제시. 명은이 거부 의사 그만해라 이거죠. 이야기 거부 의사를 직접 제시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호환이 번관해지며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 참 멍청이. 그쵸? 그러면서 뭐랬냐?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화를 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치? 명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자,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하얗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어.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어. 아직도 영문을 모른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어. 자, 그러면서 생각하죠. 무엇이, 여기서부터 또 묶어봐요.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손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지가 삐졌어.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부리로 힘껏 걷어찼어요. 자,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 속에서 언뜻 되살려낸 거는 내가 집에 거의 다 절반 가까이 다다랐을 무렵. 그러면서 생각하죠. 사람이 죽고 사람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이러면서 세 가지 당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 되었다. 이제서야 이해를 했다 이 얘기죠. 맨 처음엔 나도 화를 냈다가 이해되죠? 명은이 화낸 이유를 이해하게 됨. 나가 명은이 화를 낸 이유를 이해하게 됨. 됐죠?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전황을 잘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전개 3 됐어요? 나는 태어난 명은이에게 최근 전황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명은이 몹시 화를 내. 나는 태어난 명은이에게 최근 전황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명은이 몹시 화를 내.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거기서부터 이제 전개 네 번째 시작. 자,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야? 미안해서 자꾸 생각이 났다는 뜻이겠죠. 거기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어.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또 묵죠. 저녁노래 물든 발그레한 낙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어. 손에 공이 쥐어있고 곁에 나비란 놈이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혼자 외로운 거지. 그치? 거기까지 묶으시고 보다 쓰세요. 명은이의 내면심리 간접제시. 얘는 간접제시죠. 보여주기 방식. 명은이의 내면심리 간접제시. 보여주기 방식. 하고 화살표. 외롭고 심심한 상태. 됐죠? 할 일 없이 먼 산바라기가 되어, 먼 산이라는 건 먼 곳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런 일 혹은 그런 사람. 먼 산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봤다. 용기가 안 나서. 그치? 훔쳐보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 체크합니다. 종소리. 나와 명은의 화해의 매개체. 나와 명은이의 화해의 매개체. 땡 하고 묵중하게 울렸어요. 자, 한 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참을 거친 후에 댕그렁댕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어. 명은이는 느닷없이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야. 자,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서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제목이랑도 연관되고 뭔가 의미가 있겠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종소리가 명은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될 것임을 암시. 됐어요? 종소리가 명은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될 것임을 암시. 저녁노래 한팍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리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지. 3일종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야. 자,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마침내 끝내 이런 뜻이야. 그의 마침내 끝내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알려줬다는 뜻이야.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하며 나비야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묶어.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바리로 또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까 잘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 척 하는 거 태연하게 행동하려는 태도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나가 온 것을 모른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려는 모습. 나가 온 것을 모른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려는 모습. 했죠? 자, 겨냥이 지나쳐서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왔어. 나는 공을 주워서 철책 안으로 던졌어. 그랬더니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응, 빨리 들어와 라고 용서. 네가 얘기한 거 다 이해할게.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 줄 쳐서 마음이 큰 여자야. 그치? 여기다 쓰세요. 자,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화해 요청의 의미. 자기도 화냈으니까. 그치?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화해 요청의 의미.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에 명훈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 했습니다. 때맞춰서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어. 명훈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반 반가운 반에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어요. 잔뜩 낙꽃을 붉힌 채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알죠? 얼굴 뻘개져서 거기다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3일 예배라고 불러. 그래서 저건 초종이요. 한참 있다 제종 칠게요. 그랬더니 명은이한테 미안했던 참에 나는 도롱태 굴리듯이 빠른 말 싫어 한바탕 정신없이 짓거렸어. 어머나, 건우 너 교회 다니니? 응,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야.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하면서 또 아유 조잘조잘 수다는 그치? 딸고만이 아버지는 점점점점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이게 뭐냐면 그 전날 이제 대화의 화제가 바뀐 거죠.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전황 소식을 화제로 하던 전날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둘 사이가 가까워짐. 자, 그리고 거기 나오는 딸고만이 아버지 있잖아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여기는 나와 명은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존재. 자, 그러면서 이 딸고만이 아버지를 얘기를 해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신광교의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허공송을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아주 짤막한 그런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피어져서 웃음이 나왔어. 여기까지 묶으시고 묶어서 쓰세요. 딸고만이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뜻이죠. 딸고만이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희화화 됐죠?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어. 딸내미 이름을 그럭그럭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며 요단번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이러면서 애 이름을 그쵸? 자, 명훈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습니다. 명훈이가 웃는다. 자, 내가 서울내기 시집애를 웃게코록 만들었다. 나는 득이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또 마구잡이로 떠들었어. 얘가 웃으니까 또 신나서 막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주는 거. 여기서 드러난 건 뭐냐? 얘가 되게 순수하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나의 순수한 마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마 배꼽 잡고 웃을 거야.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어. 이제 배려할 줄 알게 된 거죠. 거기다 쓰세요. 명은을 배려하는 나의 모습하고 화살표 나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제시. 명은을 배려하는 나의 모습 나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제시. 자,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 계속해봐. 자,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퍼벌하고 앉으면서 재촉했어.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퍼석 주저앉았다. 이 모습은 뭐야? 둘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거지. 거기 묶어서 쓰세요. 가까워진 두 사람의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서 거기 정말 괴짜였다. 여기부터 먼저 줄 치시고요. 여기는요.
인물에 대한 분석 제시. 인물에 대한 분석 제시.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묶으세요. 딸구머니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마치 종줄의 일부분이냐 앙바트만 몸집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을 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정말 열심히 종을 쳤다 이런 의미죠. 거기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 종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하는 종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몰두하는 딸구마니 아버지의 모습. 딸구마니 아버지의 모습하고 화살표. 자신의 소임은 맡은 바예요. 맡은 바, 맡은 일.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물.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물. 거기까지 썼죠? 종치는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쪼무레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서 딱 한 차례만 종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주곤 했다. 아이들 얼마나 재밌겠어, 그치? 그 학술에 아주 억척스럽게 뒤쫓아다니면서 딸구마니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들한테만 대개 흑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전개 4번째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명은을 찾아가 화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명은을 찾아가 화해하고 명은에게 삼일종과 딸구마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 명은에게 삼일종과 딸구마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 했어요? 여기까지 전개 4번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위기. 여기서부터는 위기 시작이에요. 자, 위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게 너무 길어서 지친다, 야. 위기 1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 고생하셨어요.